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4월 30일 토요일 전체 영상, 주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밤 많이 놀라셨죠?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4%대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이전 전 저점을 훼손하는 그러한 또 아주 기분 나쁜 음봉이 나왔습니다. 네. 뭐 특정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일 때, 그리고 정말 그 예상 외를 벗어나서 또 실적이 엉망으로 나오는 그런 기업의 어떤 결과를 보고 시장이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침울해지기도 하면서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변동성 장세가 꽤 심한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전 전 저점을 훼손했다고 해서 제가 나스닥이 끝났다고 뭐 우리나라가 폭락을 한다, 급락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선 주변 국가들과의 또 이제 그 뭐 동조화 현상이라 보면 지난 이제 항생지수나 뭐 중국발 또 훈풍들이 좀 불어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재차 5일선 회복하고 2%대 이상 또 5%대 뭐 항생지수는 4%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급등과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은 횡보 등락 변동성 장세가 좀 큰 그런 시장이다라고 그냥 해석을 하는 편이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 지수는 주요 지수는 마이너스권이 아니라 그래도 플러스 이제 뭐 큰 차이는 없죠. 네. 양봉을 나타내는 작은 십자가가 나오는 독일 지수고요. 그리고 유로스톡을 본다 하더라도 크게 뭐 이렇게 하회에서 5일선을 재차 이탈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스닥 지수가 4%대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겁내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다가오는 테마의 빠른 순환매 장세가 뭐 분명히 피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뭐 천연가스 관련주가 급등했다가 유가 관련주 급등했다가 곡물 관련주, 그리고 수산업, 그리고 제지주, 그리고 제지 그쪽 있죠. 네, 무림 SP 그쪽이었죠. 예. 너무 빨리 어떤 그 돈의 흐름 자체가, 와, 진짜 이렇게 또 빨리 흘러가나, 저도 깜짝깜짝 놀래면서, 네,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빠르게 또 대처하고 움직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고민을 또 했고, 또 분석을 제 나름대로 또 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환율 차트 잠깐 볼게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긴 한데, 차트쟁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차트에 보여지는 이 숫자와 선과 이격도, 그리고 이런 출렁출렁거리는 그때 그 시점의 어떤 트렌드와 파동을 보고 해석을 한다.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 제가 1200원이라는 환율을 이렇게 쭉 그었습니다. 2007년, 8년, 이때는 좀 돌발적인 흐름이었죠. 이변성 흐름이다. 그러면 이변성이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생각하지 않고, 이런 돌발적인 악재가, 나온다는 것은, 굳이 현재 입장에서, 상황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1200원대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종합주가 지수와 비교하면 좀 쉽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2009년에서 여기도 있죠. 반짝반짝했죠. 그리고 여기도 잠깐 오버했고 여기도 튀어나왔고,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쭉 하고 올라왔던 가격대가 1200, 뭐 80원대, 90원대, 뭐 1300원 환율을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점을 보면 거의 다 코스피, 코스닥이 주가상 바닥을 찍은 그런 시기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가 매수 세력이 들어왔던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꼭지점이 저는 빠지거든요. 네, 일단 분석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1250원. 네. 환율 가격이 잠깐만요. 네. 1250원대에서 1300원대가 됐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손절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만약에 유효가 되시는 분, 그리고 종목들마다 다를 부분이겠지만,
뭐 지금 우량주를 모아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 전문가 분들이 좀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뭐 곧버스, 인버스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제 폭락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간혹 주장을 하신 분들이 투심을 굉장히 위축시켜서 개미분들에게 또 피해를 저는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뭐 다르고 틀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곧버스 인버스를 가는 타이밍이 아니라 시장과 디커플링 할 수 있는 테마별 종목 장세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러한 종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현금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래요. 뭐 10에서 20% 정도의 어떤 그 레벨만큼은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데 종목도 하나의 저는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종목, 즉 우상향 차트에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종목이라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죠? 네, 그런 종목이라 하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뭐 다가오는 금일에 뭔가 재료 모멘텀이 강한 그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정부 정책주에 조금만 더 집중하다 보면 아마도 5월은 4월보다는 좀 더 해피하고 또 밝은 그런 한 달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곧버스 막 이렇게 얼마큼 갈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네. 많이 올라가봤자 얼마큼 올라가겠어요. 그런 종목에 너무 그런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너무 우량주, 좀 무거운 종목들,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에게도 좀 손실이 크다고 해서 비중을 확대하지 말고 그리고 현재 물려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반등이 나온다고 다시 물타기하고 좀 이렇게 크게 눌러지는 섹터가 있잖아요. 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섹터의 종목은 조금 그러니까 놔두고 현재 내가 종합주가 지수와 디커플링, 즉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종목 섹터 내에서 단단하게 5일선 지켜주고 21선 지지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특히 정부 정책 관련주에 조금만 더 집중하고 비중을 확대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환율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고 1300까지 찍고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정부에서도 분명히 뭐 뾰족할 수는 없다고 들었지만 계속적으로 뭔가 움직임을 할 것이다. 네. 산업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일단 기대를 하면서 주시장에서 정신 반짝 차리고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손절할 시기는 아닙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환율이 조금만 더 안정화 찾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차트는 선물, 인버스, 이제 곧버스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난 삼성전자가 4%대 상승하면서 곧버스가 3%대 크게 하락을 보이고는 바고 어제 같은 경우 오늘 새벽이었죠. 미국이 나스닥 지수가 4%대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 지수가 3, 4% 꺼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곧버스나 인버스 매매하신 분이라면 상승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들로 비중을 좀 확대 혹은 신규 매수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네, 아직 목 감기가 아직 다 이제 나지 않았습니다. 자, 컨디션은 별로 안 좋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 네, 보답을 드려야 되겠죠. 네, 열심히 분석한 내용들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차트는 자 이러하고요. 네, 거의 같죠. 그러나 퍼센트가 좀 다릅니다. 거의 곧버스는 2배 정도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든 곧버스든 상승이 나오면 이전 전고점 부근에서는 매도를 하고 현금 보유 혹은 원하시는 종목으로 비중을 확대하시는 전략은 좋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잠깐 소개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 N심플러 패밀리 이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다 이제 오픈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전부 다 제가 안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
시간대를 보시면 7시 지나서 제가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빌 대전환 이런 유행 관련주였죠. 네, 상승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자세하게 관련 종목들 BSL뿐만 아니라 지금 네온테크, 기산텔레콤, 퍼스텍 그날 상승할 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략이 들어가신 분이라고 하면 수익을 충분히 좀 챙기고,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관심 가지고 그날에 사서 그날에 먹을 수 있는 종목이었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날이 이제 화요일이었죠. 네, 화요일 말씀드렸고, 수요일 날은 제가 천연가스 상승이 눈에 보인다고 말씀드려서 이제 중앙에너비스와 GSE 끝까지 단타든 단기든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이게 가스 공급 중단 사태도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또 그날 강하게 또 매매 들어가신 분이라고 하면 또 수익을 잘 챙길 수 있었다. 그때부터 제가 그 전부터였죠. 덕신하우징, 한국가구, 고려시멘트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자, 큰 좀 상승이 나왔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이어서 이제 가스 공급 중단된다 계속적으로 이제 말했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었죠. 네, 부동산 규제 완화책, 그리고 또 이러한 내용들, 네, 함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원자재 천연 가격 상승 때문에 또 관련주 끝까지 목요일이었죠.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 네, 덕신하우징 계속적으로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말씀드렸죠. 오토엔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잠깐 반짝했죠? 네, 반짝했고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재건 테마주 관련해서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데모, 현대, 에버타임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저항과 한격은 그 전부터 이제 패밀리 영상에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다 하고도 강조드렸는데, 덕신하우징이 잘 갔어요. 그죠? 네, 잘 갔습니다. 어쨌든 수익을 챙기신 분들에게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아침에 제가 가능한 제 정보를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끝까지 전투적으로 주식 트레이딩 관점에서, 실전 매매 관점에서 참고하실 분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네, 심플러 패밀리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화이팅 좀 해주시고요. 네, 덕신하우징도 제가 계속적으로 안내를 재미있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가닉 틱 코스메틱도 함께 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자, 이제 계속적으로 저도 이제 전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제 피가 말리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좀 받쳐주지 않으니까 저도 답답하고 환장할 것 같네요. 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수와 반대되는 그날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라고 눈에 보이는 종목이라 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공격적으로 베팅하자. 자신감 있게 하자. 배운 대로 기법대로 적용해서 잘 매매해보자. 그렇게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개별 종목들 잠깐 좀 언급을 좀 드릴게요. 네. 다음 주부터 집중해야 해야 섹터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정부 정책 관련주, 곡물이나 수산 쪽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순하면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5월 10일, 5월 중순 어쨌든 5월 달에 가야 될 어떤 그 테마의 섹터라고 하면 또 많은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 정책주, 그리고 건자재 쪽, 그죠? 그리고 또 일부 UAM이나, 근데 너무 지금 또 그 산발적으로 특징 이제 테마 종목이 순환매가 돌 것 같긴 한데, 또 너무 많은 종목을 벌려서 공략을 하기에는 또 사뭇 애매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한번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고점 부분을 우선은 돌파를 했어요. 그 가격대가 3,050원대라고 저는 봐집니다. 종가상 약간 내려왔는데 3,000원대, 그죠? 3,000원대, 3,050원, 대략적인 3,000원 잡아볼게요. 그래서 익절을 하고 다시 재매수 했든 이날에 사서
절반 팔고 절반 가지고 있는 분이든 현재 시점에서는 5일선 기준으로 매매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만약에 비중이 작으신 분이라고 하면 손절가 5일선 잡고 다시 눌러주면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시장이 너무 엉망되고 좀 애매하다, 분봉상 많이 꺼진다 그러면 재매수는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만 보자. 그 대신 부담 없는 어떤 비중이라고 하면 또 부담 없는 비중만큼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날 산 비중만큼은 그날 혹은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면 일부는 차익 실현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 좀 어렵나요? 네, 일단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잘 참고해 주시고 익절가는 여기 부분에서 잡으시면 될 것이고 분봉 매매 하셔도 됩니다. 3분봉 매매 다들 배우셨죠? 네, 그렇게 좀 대응해 주시고 오하이마인티는 가구 관련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네, 또 후원 패밀리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가격대와 어떤 뭐 한 번도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린 적은 없어요. 그러나 급등이 나오면 언제든지 팔고 재매수, 팔고 재매수. 정부 정책주는 가능한 그날의 익절을 했다 하더라도 종가상 혹은 그 다음날 눌러줄 때 같은 수만큼 내가 1000주를 들고 있으면 500주만 가지고 있지 말고 끝까지 1000주를 맞춰보자라고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5월 중순까지는 초까지 큰 시세가 나오기 전까지 10몇 프로, 20% 이상의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부분이고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조건 내에서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고 이 종목의 손절가는 추세 라인 그려야 되겠죠? 그 전에 21선 이탈하게 되면 전량 매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혹은 여기 4,500원 이탈하게 되면 매매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렇게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 주 아마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이 1, 2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종목들도 공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익절을 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사실 자연환경은 여기서 크게 눌러주긴 했는데 시세가 완전히 끝났다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정도 조정을 보일 때 다시 한번 21선 터치 돌아가는 흐름이 나오면 익절을 챙기신 분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재공략 포인트로 잡아본다.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 자연과 환경으로 분명히 10몇 프로 이상 수익을 챙긴 분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눌러줄 때 매수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략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 25% 이상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라고도 함께 의견 드립니다. 그죠? 예. 분명히 수익이 났어요. 네. 많이 났을 거예요. 덕진 하우징도 이때 지금 말씀드렸죠? 네. 눌러줄 때 해보시라고 이때부터 말씀드렸으니까 몇 퍼센트 먹었지? 대략적으로. 예, 50% 넘습니다, 수익. 예. 그리고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못 줬는데 이전에 큰 수익을 줬기 때문에 그 수익을 얻으신 분의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양음양 패턴이고 눌러준다 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비중이 작으면 21선 터치할 때는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한다. 그 대신 추가한 비중은 5에서 7%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비중이 많아지게 되면 애매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확대한 비중은 수익이 나면 절반 정도는 익절을 챙겨가면서 짧게 끊어가는 전략은 좋다. 예, 그렇게 추가로 강조드립니다. 네, 강조드리는 부분이 뭘요? 고로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매함이 있으니까, 네. 갈 듯 말 듯 하다 보니까, 생각 이상만큼 10몇 프로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하신 분은 절반은 꼭 5% 이상의 수익이 나면 챙기고, 나머지 비중만 가져가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떴네요. 시멘트세 입법 막아라. 시멘트 7사, 지금, 윤축금 맞죠? 네, 참여 지역 상생기금 발대시 연 250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교육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권성동 의원 등등등. 자, 이렇게 사진도 찍고 난리 났습니다. 시멘트 산업. 그래서
지금 뭔가 뭘 해보자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7개사는 쌍용, 그 다음에 CNE, 삼표, 한일, 한일현대, 성신양해, 아세아시멘트, 한라시멘트, 고려시멘트는 빠져있네요. 네, 일단 그러하고, 뭐 발대식을 가지고, 그런 것 같네요. 자, 뭔가 잘해보자라는 지금 말이, 돼 있는데, 네. 주가 흐름은 고려시멘트가 탄력이 좋죠. 네, 성신양해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신양해우는 이제 단일가 매매 들어가서 6일 동안 들어간 바람에 움직이지 못했고, 혹시 보유하신 분은 아마 급등이 나오면 절반 정발 차익 실현하시면서 보고, 급락이 나오면 관망이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준다 그러면 저는 추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매 가지고 계신 분들 성신양해 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급등이 나오면 절반은 무조건 챙기면서 해 보십시오. 상한가 이상의 수익을 줬던 종목이에요. 다들 아시죠? 패밀리분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비중은 크게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담 없는 금액으로만 매매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고, 자, 그렇게 봐주세요. 갑자기 시멘트로 왔네. 자, 오하이 말씀드렸고, 자연과 환경 말씀드렸고, 시멘트 관련 종목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한국가구. 한국가구는 차트 흐름이 약간 좀 팀이에요. 21선 약간 꼬꾸라지 느낌이긴 한데, 덕신하우징이거나 오하임 INT가 약간 좀 분봉상 좀 강해질 때 한국 가구도 밑에 꼬리 소 양선으로 좀 마감을 하면서 우선은 양봉으로 지켜서 해줬습니다. 양봉, 음봉 눌러주고 양봉 이틀 쉬고 양봉 또 눌러주고 다시 한번 다음 주에는 양봉으로 저는 올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올려줄 때 여기 8,0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한번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부분이고, 눌러주면 겁먹고 손절하지 말고 추가 매수를 한다. 만약에 눌러주면 저는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했다가 한번 올려줄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이고요. 눌러주면 손절하지 말고 추가 매수를 한다. 그리고 평단가 낮추고 급등이 나오면 익절을 챙긴다. 그렇게 추가 의견 드립니다. NX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분들이 공략하기 좀 괜찮은 종목이죠. 우상향 흐름이 괜찮은 부분이고, 응봉보다는 양봉의 흐름이 그래도 좋습니다. 지수가 정말 꼬라박고 안 좋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오른쪽으로 횡보나 하든지 아니면 덕신하우징처럼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달려갔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한 종목들이 모두 2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다들 아시죠? 네, 똑같은 말 안 할게요. 우선은 이런 종목들로 그냥 집중을 해보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바이오 종목, 게임주 종목 지금 가야 될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때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물려있는 종목들은 물려있는 놔두고, 추가 매수는 아직 좀 놔두고, 그 대신 5월 달에는 제가 다음 주, 일주일 지나서 한번 말씀드릴 예정인데, 5월 달 안으로는 분명히 시세가 나온다. 그때 상황을 봐서 비중을 확대를 하든 아니면 본전 가격에서 매도를 하든, 그렇게 또 제가 안내 또 디테일하게 또 설명드린 시간을 또 가지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이제 좀 집중해 봐야 될 섹터가, 앞서는 이제 건자재나 또 재건축, 재건설, 그죠? 리모델링 그런 종목이었는데, 맞다. 중소형 이제 건설주 말씀 안 드렸죠. 근데 좀 매매하기가 사뭇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산건설이거나 동신건설, 범양건영 이렇게 좀 제가 한두 번씩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범양건영은 최근에 이제 신공항 가덕도 관련주로 덕신하우징과 같이 연관 종목으로 잡히면서 좀 탄력도가 좋았죠.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범양건영을 6,000원까지 눌러주면, 네, 만약에 눌러주면 한번 선매수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좀 타이밍 보고 매매하고, 만약에 여기에 중심선까지 눌러주면 1차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봐집니다. 분봉 보고 매수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더 내려간다 그러면 추매를 하지 마세요. 가지고 1차 매수만 보고 돌아갈 때, 다시 재차 21선을 터치할 때, 그때 추가 매수 보고 우선은 1차 매수만 본다. 그런데 매수했는데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익절하시면 됩니다.
1차 매수한 것만 익절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대응해 주세요. 범량 건형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 건설주는 그러하고, 맞다.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죠. 자, 대형주, 직장인분들 이제 대우건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실적도 뭐 고만고만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장대 양봉이 나오길래 깜짝 놀랐는데, 이게 안 갔다고 해서 덜어야 될 종목이 아니죠.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터치하고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 그냥 서서 조정받고 다시 재차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작으신 분이라고 하면 만약에 땡큐하고 5일선까지 내려준다. 그러면 신규 매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도 괜찮다. 그렇게 짧게 의견 드리고요. 함께 봐야 될 것이 또 현대건설도 좀 그러한 부분이죠. 현대건설은 많이 안 올라갔으니까 많이 안 내려왔죠. 네, 일단 참고해서 보세요. 그래서 대형 건설주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직장인 공략 가능 종목이다. NX도 그러하고, 그죠? 네, 그렇게 묶어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중해 봐야 될 섹터가 디지털 플랫폼 쪽. 제가 좋아하는 또 데이터 솔루션. 굉장히 이제 큰 수익은 아닌데, 이때 못 잡아서 큰 수익을 못 줬던 종목인데, 그래도 여기에서 크게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10몇 프로까지 한번 익절을 하고 나온 종목인데,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제가 다시 이때 패밀리 분들에게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고, 눌러주면 올라갈 때 매수하지 말고 눌러주면 매수해 보시라고, 추가 매수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확대하신 분은 쌍바닥 만들고, 또 어제 같은 경우 11%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뭐 빨리 매매하실 분은 뭐 팔고 다시 종가 재미수.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 정책주는 내가 1000주를 갖고 있으면 1000주 그대로 사고 팔고 하고 마지막 그 끝나는 5일선 회복하고 안착이 나오는 그때 시점에는 종목수를 벌리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들고 간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비중이 없다, 작다, 뭐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시장이 흔들릴 때, 눌러줄 때 여기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장대 양봉의 중심선 7,740원 근방 혹은 밑에 가격에서 혹은 5일선까지 눌러주면 겁내지 말고 우선은 분봉 흐름 보고 1차 매수,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서 중요한 또 이제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거든요. 네, 건설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플랫폼,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또 뭐죠? 네,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등등, 이런 어떤 키워드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가 같던 종목, 대량주 관점에서 놓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부분이죠. 그리고 연관성이 꽤 높은 종목이 이제 꽤 정말 효자 종목이었죠. 2022년도. 네. 힘들 때마다 장대 양봉으로 또 힘을 주었던 종목. 오픈베이스는 이때 다 먹고 나왔어요. 다 먹고 나오고 여기서도 수익을 다 챙겼던 종목.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종목이 많아서 패밀리 분들이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솔루션을 하기 때문에 오픈 베이스를 언급을 안 드렸던 부분이고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종목 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챙기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도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데이터 솔루션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 우선은 데이터 솔루션을 매매를 안 했든 혹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눌러줄 경우에 21선 이후에서는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5일선 근처 혹은 월요일날 눌러주게 되면 여기서는 1차 매수 괜찮다. 그렇게 언급드립니다. 손절가는 없습니다. 네, 손절할 종목이 아니고 내려주면 주봉의 저점이잖아요. 네, 땡큐하고 사야죠. 땡큐. 아이고 감사합니다. 눌러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사는 겁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 매수하고 혹시나 또 지수가 엉망이라 내려오면 겁내지 말고 추가 베팅을 한다. 네, 그렇게 대응해 주십시오. 많지 않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관련 종목,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오픈 베이스. 원래는 줌 인터넷도 사실 되게 강하게 갔는데 좀 애매해요. 네, 강하게 안 나왔거든요. 이날도 흘러내리고 또 이때도 크게 어떤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저는 매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 오픈 베이스 함께 보시고, 한 개 더 봐야 될 부분이 서포트 셀이 있긴 있는데 전 패스하고요. 네,
너무 종목이 많아지니까 볼 필요 없고 이 두 가지 집중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인즈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전체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드렸던 종목이고 뭐 오늘만 설명드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관련 뉴스 최근에 6개월 동안 제가 다들 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패밀리 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2차 매수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매수 가격대는 이 정도 보고 있죠. 추가로 들어갔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눌러줄 때 한번 챙겨봐 주세요. 네, 대략적인 추세를 그려놓고 네, 여기에서 크게 이탈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려준다 하더라도 쌍바닥을 형성하고 재차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마 21선 여기 저항을 받고 심리적인 저항성 때문에 일부 세력들이 뭐 이렇게 장난질 하는 것 같은데 눌러주면 네, 다시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22,000원, 21,000원 라인에서는 가격 레벨에서는 한번 담아 보면 한 달 안에는 좋은 어떤 결과를 주지 않을까 마인즈랩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3월 달에도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래가 빵빵 한 번씩 터지기 때문에 호주뉴스 뭔가 탁 건들면 뭔가 이슈가 맞으면 제레미 모멘텀과 뭔가 지금 터질 때가 됐어요. 네, 많이 쉬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1, 2주만 더 행보승락했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뭔가 불기둥이 좀 솟아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정답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신 그 부담 없는 비중만큼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약간 길었죠? 예, 여러 가지 종목들 함께 설명드렸고 개별 종목들마다 좀 디테일하게 실제 매매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공유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1250원에서 1300원 최근에 10년간 넘은 적 없습니다. 1200원, 1270원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겁내지 마시고 올라가는 종목은 사는 것이 아니고 크게 내려온 종목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구간은 관망을 하되 그 돈을 혹은 크게 물린 종목들이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때는 지금 그러니까 물려있던 종목들 중에서 그러면 조금씩 떼가지고 와서 정말 예수금이 없다 그러면 5%든 10%든 조금 떼가지고 와서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종목들 눌러줄 때 다시 한번 비중을 좀 확대를 해서 뭐 급등이 나오면 뭐 차익 실현 분할익절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많이 어렵고 예, 그렇다고 해서 지치고 쓰러지지 말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아시죠? 예, 심플러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언제든지 예, 아니다 뭐 이건 아니고 네, 주말 영상 놓치지 말고 꼭 보시고 그리고 매일마다 이제 뭐 학습 영상뿐만 아니라 이제 패밀리 영상을 함께 좀 보고 싶고 이제 텔레그램도 이렇게 제가 정보를 잘 좀 정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받으신 분들은 후에 아마 이전보다 훨씬 나으실 거예요. 좀 달라진 모습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네, 생각하신 분들은 또 가입을 해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남은 하루 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네, 심플러 TV였습니다.